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전덕기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신민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민의 그 사건은 105인의 사건, 105명이 잡혀 들어갔다.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에 의해서 일제 만행에 의해서 105명의 신민의 회원들이 잡혀 들어간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신민회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죠? 105인 사건도 이야기만 들어봤지 자세히 우리가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또 제가 인터넷을 한번 쫙 서핑해 보았습니다. 자, 105인 사건이 무엇이냐 요약을 하자 보면, 일본이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미수였어요. 그때 그걸 조작해서 독립운동가 105명을 체포한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술 사건이다. 이거는 1910년에 신민회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게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독립운동,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었죠. 그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된 기독교인들의 그 정신, 최종 판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막 모두 항고하고 항소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99명은 무죄로 됐고요. 윤치호 그때 당시에 이제 그 6명에게만 5년에서 6년의 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됐고요. 많은 분들이 해외로 망명을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확산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작됐다라는 게 서북지방, 평안도와 황해도 서북지방에서 일어났던 신문화 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 또 애국개몽 운동가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았는데요. 그 사건은 안명근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사촌 안씨니까 여기에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종제로 황해도 신천 사람이었는데 북간도로 망명해서 신천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았다가 1910년 12월 평양역에서 일본 경찰에 의해 서울 경무청 간부로 압송되었었죠. 그래서 이 안명근 사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 백영진, 박만준, 한순직 이런 사람들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잡혔던 그 신민의 회원이 아니었어야 했는데, 안명근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를 모두 베일, 일본 문화, 일본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뿌리를 뽑으려고 조선 총독부 경무총관부는 안명근 사건이 신민회의 항해도지의 주요 간부들을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조작을 한 것을 위시로 지식층, 또 황해도 일대의 지식층, 또 재력가, 유력 인사들 600명을 모조리 검거했었던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안학군이라고 그러죠. 안명근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잡힌 인사 중에는 김구 선생님, 최명식, 이승길, 도인권, 김용재, 이육필, 김흥량. 그런데 김구 선생 외에는 좀 들어본 적이 아주 없네요. 안학의 양산학교 면학회를 중심으로 애국개명과 구국운동에 헌신한 독립지사들을 포함해서 그때 모조리 아주 잡아버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정말 모진 고문들을 했겠죠. 요즘은 고문하면 막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문의 달인들, 고문들이 막 너무 심해지지 않아요. 고춧가루를 막 분다, 물고문을 한다든가, 아주 뭐 사지를 비틀고 전기 이런데 막 그 손에다 전기 찌릿찌릿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안명근은 무기징역을 7년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 신민의 중앙강부에서는 징역 2년을 받았다는 그때 그 사건, 1911년 7월에 그 사건을 위시로 비밀 결사된 신민회를 모두 잡아버렸던 105인 사건을 오로지 조작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조작을 해서 한마디 던져놓으면 그게 다 조작이죠. 거짓말, 일본군처럼 공산당처럼 괜찮은 사람을 막 무조건 고소 고발하면 때는 늦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끄럽게 하면서 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인다는 게 살인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말로서 또 고소고발로 지치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뭐 죽기 전에 밝혀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밝힘에 있어서 진실이 있어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막 진실인 것처럼 자기가 잘못해놓고 세월이 지나니까 잘못한 것을 딴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절대 주님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조직한 항일단체로서는 안창호, 이동영, 이승훈, 바로 신민회의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죠. 그래서 그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국민 역량을 배양하고 청소년 교육에 앞장서며 상공업의 진흥을 통한 자체 실력 양상을 기본 목표로 했던 신민회였습니다. 이런 신민회를 또 이런 방향을 싫어했던 일본 순사, 일본 경찰이 그 안명근 사건을 하면서 조사하면서 다 연행해 가면서 신민의 이 사건 105인을 조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 준공식 신의주로 출발하는 데라우치 이제 총독이 조선 총독이었죠. 당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을 이용해서 이하 요인들을 암살하려고 그랬었는데 윤치호를 필두로 해서 이승훈, 양기탕, 유동열, 안태국 전국적으로 600명의 애국지사들을 모조리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김근형 막 사망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구자가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막 고문을 심하게 전기 고문, 물 고문 막 뒤로 해갖고 두들겨 패고 막 너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구자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공판을 1심부터 5심까지 했는데 또 그 공판 중에서 10년과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모두 항소를 했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99명이 무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안태국, 윤치호 딱 6명만,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옥감빈 5, 6만만 선고를 받았고요. 5년에서 6년. 그리고 이거는 날조됐었다라는 것을 예비 검속이라는 사실 완전히 입증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민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일본 테라우치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신민의 회원을 모두 105명이나 되는, 말이 어마무시해요. 1명, 2명, 10명도 좀 많은 것 같은데 105인이라는 모두 다 잡아가가지고 무조건 신민회라는 애국 막 말살하려고, 그리고 날조해서 이게 데리고 갔습니다. 민족적인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검거해서 이렇게 데리고 갔고요. 이 사건으로 신민회는 큰 타격을 받았죠. 10명이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105명이나 빠져나갔기 때문에 신민회는 사실상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때 자연 해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 너무 악하죠.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은 악하지만 제가 유럽에서 만난 그 일본인 부부는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자체는 참 점잖고 매너가 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은 60세 넘어서 이혼율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꾹 참고 참다가 그때 가서 이혼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구자가 돼버린 우리 신민의 105인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공산주의가 되지 말아요. 일본의 압제에서도 우리는 이겨냈지 않습니까? 일본, 그 압제에서 이겨낸 우리 국민 3.1 정신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귀가 조금 얇으신 분들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효 여사에게 용돈 받았대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저 용돈 받았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제가 받으려면 대통령한테 받지 왜 그 부인한테 용돈을 받아요. 말이 뻥튀겨져 갖고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전라도 목포라고 그래도 절대로 저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목포 사람이지만
그러면 제가 박지원이 손이라도 잡았죠? No. 저는 박지원 본 적도 없습니다. 박지원이도 목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목려중을 다니다 광주로 학교를 왔고요. 그 다음에 서울 홍익대 미대를 또 그림을 전공하기 때문에 미술을 전공하러 서울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포는 사실 초등학교 때 교대 부석만 다녔던 정도? 그 정도지. 사실 저는 목포는 잘 모르고요. 목포에 그래도 친인척들이 지금 남아져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좋겠죠. 사람의 됨됨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단 아닙니다. 절대 이단은 될 수 없습니다. 이단도 아니고요. 오리지널 주님께 기도만, 주님만,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같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서 빨리 전도하고 싶어서 막 전단지를 엄청 저는 많이 적었어요. 할 일이 없다는 분이 있어요. No. 교회를 오픈해놓고 할 일이 절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민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요. 요즘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 많은 기독교인, 이게 웃을 수 있는 거, 사실 제가 막 웃음이 없어질 뻔 봤어요. 웃음이 없어졌던 그 세월보다도 웃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게 더 기독교인 같지 않나라고, 이태한 성도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오셨던, 다른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첫 성도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평생 직업을 안 가져보셨다는데 삼성화재에 다니면서 직업을 가지시면서 여기 교회하고 이제 미술학원에 그때 당시에 보험을 넣어야 화재보험 꼭 넣어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연관이 돼서 나오신 너무나 귀하신 분. 그 귀하신 분이 스마일. 교회를 가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다 웃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면 다 좋은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박정수 성도님을 하고 이렇게 막 싸움이 있는 분도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서 진실을 밝혀야 되고요. 또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하신 그분들. 신민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105명이 다 구속이 돼가지고 조작에 의해서 조작을 하는 빨치산들, 조작을 하는 공산당들, 조작을 하는 일본 강점기 시대의 일본인들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늘 스마일, 샬롬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진정으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벌써 9월이 다 됐어요. 세월이 그냥 너무너무 빨리 가요. 지금 밖은 비가 와서 어제부터 밤새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비가 주룩주룩 심하게 내려서 본인도 일을 하겠지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남은 인생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젊음 그 시절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남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산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